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반말 써. 할머니도, 응? 울어서 눈도 코도 빨개진 얼굴로 범수는 엄마와 할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더는 엄마와 할머니의 높임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높임말을 들을 때마다 몸에 가시가 박히는 것처럼 느껴져 범수는 한마디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님 왜 그러세요?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범수의 몸을 살폈어요. 할머니, 잘못했어. 손자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범수라고 해. 응? 아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는 사이에도 엄마는 눈도 깜짝 않고 범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이 듣기 싫어 고개를 마구 흔들었어요. 아, 싫어. 아드님 싫어. 제발 그냥 아들이라고 해. 범수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찡긋 눈짓을 보냈어요. 엄마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어요. 엄마는 범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약속하세요. 이제부터 누구에게나 높임말을 잘 쓰겠다고요. 그럼 저도 아드님께 다시 편하게 말할게요. 엄마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범수는 눈물을 닦고 얼른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할게. 요, 앞으로 높임말 잘 쓸게. 요, 그래, 착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범수의 머리를 쓰다듬자 범수도 와락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가 해주는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렸던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반말이 푹신푹신한 소미불처럼 편안했어요. 우리 장손 범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아가 괜찮니? 할머니가 범수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할머니 미안. 아니 죄송해요. 다시는 할머니 마음 아프지 아니 편찮으시지 않게 할게요. 뭐냐 내 강아지. 할머니는 범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려있네요. 범수 왜 울어? 누나가 들어오다가 퉁퉁 부은 범수의 눈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속상했어요. 범수는 떠듬떠듬 누나에게 높임말을 풀어놓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누나에게 살짝 윙크를 해줬어요. 저녁밥을 먹는 내내 범수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범수야, 떡갈비 맛있지? 네, 아빠. 범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에 떡갈비를 우적우적 쑤셔 넣었어요. 아빠가 싱긋 웃었어요. 범수야, 숙제는 다 했어? 누나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네, 누나. 범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만 푹푹 떠먹었어요. 우리 장손 범수가 저렇게 예쁘게 높임말을 쓰니 집안이 아주 화목해진 것 같구나. 역시 우리 집 장손은 다르다니까. 범수야,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도 밥 아니 진지 많이 먹으세요. 아니 잡수세요. 엄마가 흐뭇한 얼굴로 범수를 바라보았어요. 범수가 높임말을 하니 엄마가 왕비가 된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하다. 엄마는 진짜 왕비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들었어요. 범수는 높임말이 처음 배우는 외국어처럼 어렵고 어색했어요. 누나가 자꾸 킥킥대니까 부끄럽기도 했고요. 이미 반말로 혀가 굳어버렸는지 높임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범수에게 그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는 있었지만 범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범수야 같이 가자. 언제나처럼 학교 가는 길에 주한이와 마주쳤어요. 주한이도 어제 태권도장에서 범수가 엄마에게 높임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놀리지는 않았지만 주한이도 속으로 자기를 놀렸을 것 같아 범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범수의 상대로 주한이가 어제 일을 물었어요. 범수는 아예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주한이가 오해할까봐 짧은 말로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가 장난친 거예요. 범수의 말에 주한이는 입을 쩍 벌리고 그 자리에 발이 붙은 듯 우뚝 서버렸어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범수를 바라보던 주한이는 정신을 차리고 범수를 쫓아왔어요.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주한이가 범수를 흔들며 말했어요.
주한이도 범수의 높임말에 화들짝 놀랐나 봐요. 범수도 주한이에게 반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약속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건 사나이로서 할 행동이 아니니까요. 아, 저쪽에서 민지가 걸어오고 있어요. 민지가 말을 걸어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범수! 민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완전 실망이야. 우리 할머니한테 아주 버릇없이 굴었다며? 민지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어요. 범수는 부끄러워서 목까지 새빨개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주한이는 멀뚱멀뚱 범수와 민지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게요. 범수는 뒤에 요자를 거의 안 들리게 입에서 웅얼거렸어요. 뭐? 뭐라고 한 거야? 어제 어떻게 된 거냐니까? 민지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범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범수는 또 입안에서 요를 웅얼거렸어요. 민지가 들었을까봐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줄 굴렀어요. 한편으로는 민지가 범수의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네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봐주는 거야. 다시 또 그랬다가 완전 절교야. 민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하고는 교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민지가 사라지자 범수 옆에 붙어있던 주한이가 다시 호들갑을 떨었어요. 왜 그래? 왜 우리들한테 다 높임말을 하는 건데? 주한이는 범수가 삼킨 높임말도 다 들었던 거예요. 범수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주한이에게 어제 일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꼬박꼬박 높임말을 하면서요. 엄마랑 약속을 해서 반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높임말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뭐? 하하하. 범수의 말을 들은 주한이는 배를 움켜잡고 웃었어요. 하도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지나간 아이들이 범수와 주한이를 쳐다보았어요. 웃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주한이는 범수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웃었어요. 숨도 못 쉴 만큼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웃은 다음에야 주한이는 겨우 웃음을 멈췄어요. 그래도 아직 얼굴과 입꼬리에는 웃음이 남아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한테 높임말을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너 동생들이나 강아지한테도 높임말 할 거야? 강아지님 진지 드세요 이러면서? 주한이는 겨우 멈췄던 웃음을 다시 터뜨렸어요. 강아지님 진지 드세요 하면 진짜 웃기겠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범수는 그런 주한이가 얄미워 한번 째려보고는 교실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범수는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말이 곱게 나가니 행동거지도 고와졌어요. 어머, 우리 범수가 하루 사이에 말이 아주 예뻐졌구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범수를 맞아주었어요. 범수는 정말 힘이 센 것은 반말이 아니라 높임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님과 바람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차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온화하고 따뜻한 햇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따뜻한 높임말 같았어요. 범수는 그래도 친구들에게까지 높임말을 하기는 너무나도 싫고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을까봐 얼른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어요. 범수는 주한이가 신경 쓰여 책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늦게 들어온 주한이가 교실 끝에서 범수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범수야, 어제 숙제는 다 했어? 주한이가 일부러 교실 끝에서 큰 소리로 범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범수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주한이의 말을 못 들은 척할 수는 없었어요. 네, 범수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작게 대답하고는 책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범수야, 무슨 책을 거꾸로 들고 재미있게 읽어? 주한이의 말에 범수는 화들짝 놀라 얼른 책을 바로 들었어요.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오늘따라 범수는 주한이가 너무 얄미웠어요. 민지가 교실에 버젓이 앉아있는데 자꾸 말을 시키는 걸 보면 주한이는 분명 민지 앞에서 범수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책이냐니까! 범수의 모험 읽어요. 범수가 목구멍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소리로 요를 붙였지만 아이들이 다 듣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범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놀라서 범수를 바라봤어요. 범수야, 주한이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왜 친구에게 높임말을 써? 선생님이 범수와 주한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어제 엄마랑 약속했대요. 누구에게라도 높임말을 쓰기로요. 범수는 강아지나 동생들에게도 높임말을 써야 할 거려. 하. 범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주한이가 냉큼 말해버렸어요. 게다가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는지 꼭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전교생은 물론이고 교장실에까지 들릴 것 같았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범수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태권도 기술을 동원하여 주한이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반 아이들은 주한이의 말에 웃음이 터져 키득거리면서 범수를 흘끗흘끗 쳐다보았어요. 정말이야, 범수야? 네. 범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더니 범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범수 어머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셨구나. 덕분에 우리 범수 반말 버릇이 깨끗이 고쳐졌네. 범수는 살며시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높임말이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니란다. 어머님도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잘 쓰라는 뜻으로 그런 약속을 하셨을 거야. 범수는 선생님의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친구들에게는 반말 써도 돼요? 범수는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엄마랑 약속했는데요? 그렇다니까. 대신 말에도 온도가 있으니까 친구 사이에도 따뜻한 말을 해야겠지? 야호! 범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어요. 목구멍을 꽉 눌렸던 무언가가 드디어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이 목구멍에서 근질거리며 끊임없이 기어올라왔어요. 범수는 제일 먼저 주한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야! 김주한! 너 아까 나한테 들은 높임말 다 내놔! 범수는 주한이의 머리를 팔로 감싸며 장난쳤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거지. 주한이가 캑캑거리며 대답했어요. 민지야, 너한테는 아까 높임말 한 거 그냥 줄게. 안 갚아도 돼. 범수가 민지에게 윙크를 찡긋 보냈어요. 어머, 별꼴이야. 새침대기 민지가 놀라서 돌아앉았지만 민지의 입꼬리에는 웃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와, 이제야 살 것 같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범수의 힘찬 목소리가 학교 담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꼬리를 물고 따라 나갔어요.